가죠? Yes, it's my dream. Every rider has a dream for Olympics.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두 젊은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앞에 분은 그동안 우리가 숨겨져 있던 정윤혜 씨의 아들이었고, 뒤에는 우리가 아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정윤혜 씨의 전처의 아들은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어려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 특혜를 받은 결과 오늘 정유라 씨는 그게 문제가 드러나서 고등학교 졸업 취소 통보까지 오늘 받았습니다. 참 두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는지 참 이상일 의원. 네. 지금 정유라 씨의 숨겨진 아들은 또다시 참 이렇게 언론에 여러 가지 네네. 옛날 얘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제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 일남 일녀를 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들과 또 누나가 한 명 있는 모양인데 아들이 벌써 32살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정말 뭐 20년 이상 아버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끔 안부는 묻는데 그때는 공중전화로 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자기 집에서는 뭐 아버지 정윤혜 씨 이름 자체가 금기였고 우리들은 잊혀진 가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실감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해서 별 일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유라가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 2등 하니까 경찰에 이야기해서 다 조사받게 하고 결국은 문체부 체육국장, 체육과장 그렇죠. 다 물러나게 네. 하고 결국은 최순실 씨가 가운데 있어서 네. 그 전부 정윤혜 씨 전 가족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정윤혜 씨도 최순실 씨의 위세를 알았겠죠. 1996년인가 결혼을 했으니 네. 최순실 씨의 재산도 알았을 거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윤혜 씨가 비서실장 역할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최순실 씨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한 삶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전에 가족들하고는 아주 차단하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대했던 것들이 그런 비정한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참 이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왜 그렇게 최순실 딸이라면 정윤혜 씨는 또 나름대로 본인 딸이기도 한데 이게 본인이 이제 숨겨진 아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차갑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정윤혜 씨하고 그 최순실 씨가 이혼하게 된 경우도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 최순실 씨 모르게 정윤혜 씨가 가끔 그 친아들과 딸, 이 가족들을 아마 본 모양이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또 증언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윤혜 씨는 사실은 그 정윤혜 최순실 이 부부의 문제는 그 대부분의 돈을, 경제권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잘못 보이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네. 정윤혜 씨는 뭐 그 운전기사 표현에 따르면 뭐 가끔씩 짐 싸가지고 나갔다가도 네. 또 뭐 며칠 뒤면 또 다시 들어오고 네. 뭐 그랬다는 정도로 그 집안 내의 일종의 권력 관계가 최순실 씨가 완전히 가장 노릇을 하고 정윤혜 씨는 그냥 좀 삶이 그 집안에서는 그 별로 힘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윤혜 씨는 자기가 자기만의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전처나 전처 소생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그 본인의 모친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뭐 거의 공주 같은 삶을 산 것이고 저 정윤혜 씨 친아들은 그 정윤혜 씨는 뭐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는 뭐 또 별 돈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해서 뭐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산 것이고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후처인데 그렇죠. 전처에 대해서 투기와 질투해서 그 자식까지 미워했다라고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성품상 성정상 유산 문제 때문에 어차피 그 아들들 정윤혜 씨의 정윤혜 씨와 재혼하기 전에 원래 부인과 낳았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라면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이런 문제가 정윤회 문건이 터지지 않더라도 남편과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시점에 이혼을 하고 자식들에게 정윤회 씨 소생의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그런 뭐 계획 속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게 아닌가. 최순실 씨의 원래 성품을 본다면 가족 간의 정보단 유산을
재산을 더 지켜야 한다는 관점이 더 강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그 가족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유산도 유산 문제지만 법적으로 그 가족이 되지 않으면 네. 유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네. 25년 동안 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 찾고 네. 그 정도로 집안에서 부부관계 불평등 네. 관계에서 살았는지 네.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윤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난 아들들인데 아들 네. 딸들인데 이렇게 비정하게 대할 수 있나 저는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속사정을 뭐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모피와 오토바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2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윤의 문건의 시작이 처음부터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원래 건물이죠. 신사동 건물에 같이 입점해 있던 모피 의류점 김모 씨한테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내 남편 정윤회와 이혼할 듯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경로로 흘러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정윤회 씨는 오토바이를 즐겨 타서 오토정이라 불렸고 그러면서 이게 박지만 씨를 주변에서 미행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로 지금 번져서 여러 가지 첩보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첩보 수집을 좀 하라. 이 과정에서 결국은 모피와 오토바이가 다 등장해버린 겁니다. 그 정윤회 문건 탄생의 계기가 된 거죠. 네. 저 오토바이는 사실은 그 정윤회 씨가 정윤회 씨도 오토바이를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죠. 이제 예. 저쪽 어디 그 경기도에 있는 그쪽에 네. 있는 사람이 그 미행을 했다고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그렇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윤회 씨는 물론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사실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간에 뭔가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 네. 하는 게 또 문건에 들어가 있고, 네. 저 모피 의류점의 김모 씨는 사실은 한때 네. 그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살았는데 아주 여러 얘기를 깊이 나눴다는 그렇죠. 나누니까 최순실 씨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사실 비밀이고 외부에 알려진 그렇죠. 것이 없는데 네. 저 김모 씨를 통해서는 일부 흘러나온 점이 있어요. 예. 근데 정윤회 문건에 보면 김모 씨가 어디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김모 씨가 또 그 왜 박동열 예, 그 박동열, 예. 그 대전 국세청장 대전 국세청장인가 네. 그분하고 관계해서 거기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게 보도가 됐다는 얘기가 네. 정윤회 문건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그 김영한 민정수석한테 또 지시를 하죠. 네. 그 모피 뭐 네. 이렇게 써놓고 그 김모 동거녀 네, 뭐, 네. 조사를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네. 메모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의 그 어떤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은 뭐 모른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도저히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김영한 돌아가셨지만 네. 전 민정수석 그 수첩에 네, 보면 그 수첩을 김모 씨가 보면.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건 김 실장이 지시를 하신 거고 이 조사 결과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윤회가 중심이 됐겠지만 네. 최순실 씨 문제도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당시 그 유출된 문건에 보면요. 네. 이 2013년 그 상주에서 그 최순실 예, 딸 예. 정유라가 네. 이동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네. 문제도 네. 문건에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 한일 전 경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 그 경위의 증언에 따르면 네. 검찰에 제출한 그 휴대폰에 네. 최순실 씨가 대통령 개인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승마협회에 대해서 갑질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정말 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파고들었다면 네. 최순실 씨의 이 농단의 상당 부분을 밝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체부에 네, 네. 관여하기로 한 시점이 벌써 2014년 5, 6월 그렇죠. 여름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은 탄생은 나중에 됐지만 문건 이후에 됐지만 이 최순실 씨가 이 재단에 손뻗치는 건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초점을 국정농단이 아니고 문건 유출로 돌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걸 은폐를 해서 문제를 더욱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 국면까지 왔는데 정말 김기춘 전 실장 그다음에 이걸 실무적으로 처리 잘했다고 해서 승진한 우병호 전 민정수석 네. 책임은 정말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박동열 이 씨가 보면 안봉근 전 비서관과 또 각별한 사이여서 이 얘기들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같은 고향 선후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박동열 그
청장을 통해서 예.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돌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박관천 지금 이제 의원이 됐지만 그 조홍천 네. 이 라인을 통해서 그 문서가 작성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작성이 돼서 실제로 김기춘 실장한테 다 보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전 그 민정수석인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노트에 보면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씨에 네. 대해서 뭐 꽃뱀이니 모피장사니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은 이것을 그 은폐하려고 했고 또는 조작하려고 하는 의혹이 좀 일부 있었던 네.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비방록에 보면 뭐 인간 쓰레기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면 네. 그 마치 그 배신한 사람을 골라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라는 같은 지침같이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전에 김기춘 실장하고 그 민정수석이 이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팠더라면 좀 추적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 박관천 경정이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나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이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은 쓸걸? 물 바가지 한 번 세기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은 바가지 깨집니다. 참 박관천 경정이 참 명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바가지 한번 세면 계속 센다 그러질 않나. 책 한 권 쓴다 그러면 결국 이 책 한 권 나중에 다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아마 여기 최순실 씨가 법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김기춘과 최순실 이 두 라인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놓고는 권력을 공유하는 공생하는 관계였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서로 권력 암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에 처음 조사하라고 한 이유가 본인은 하지도 않은 사임설과 와병설, 네. 암에 걸려서 곧 뭐 사망하게 이른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네. 나오면서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것을 민정에 지시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뜻하지 않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서 대통령을 통해서 주변에 알아보니까 최순실이 실제 대통령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알고 이 문제를 덮긴 덮어야 되는데 조사한 내용은 있고 그 네. 조사한 내용은 박관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최순실과 적당하게 권력적으로 타협하면서 네. 그 희생양으로 정윤회, 박관천 이런 사람들을 문건 유출하는 이름으로 정리한 그래서 최순실과 김기춘이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일합을 겨룬 다음에 서로의 그 권력의 크기를 안 다음에 사건을 봉합한 그런 것이 아마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민정에 파견된 그 경찰관들도 결국은 다 돌려보내라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실장이 2015년 1월 초에 이 사건을 빨리 조기 종결하라 네. 이런 지시가 내려지고 금세 종결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그냥 찌라시의 그렇죠. 유출로 끝나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의 내용은 다 감춰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업무 수첩에 나오는 인간 쓰레기를 솎아내야 한다.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서영호 서정님이 했지만 이 복잡한 내부의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결론을 낸 거죠. 자, 이 문건 유출에 당사자를 치는 게 가장 낫겠다고 이제 김기춘 장관 판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윤회 문건이라는 것이 사실 문건 속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지 네. 몰라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있는 것은 거의 깡그리 무시를 했던 네. 거 아닙니까? 뭐 일부 팩트가 좀 검찰 틀리긴 조사에.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아니, 그뭐 틀렸다는 게 검찰 네. 조사인데 네. 사실 그것도 다시 조사하면 네.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지금 그 우리가 다시 한번 단정적으로 조사를 얘기하기가 제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냐면 저 오토바이 미행 사건만 해도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저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걸 보면 네. 그 문건 내용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아. 아마 그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들이 2014년에 이미 불어졌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고 내용은 다 찌라시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하면서부터 네, 검찰에서 공개석상에도 거론했어요. 제대로 그걸 조사하지도 않은 것 같고 네. 그 후에는 전부 유출 문제만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유출 문제와 가지고 해서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 유출에 관여한 사람을 인간 쓰레기라고 규정하는 게 네. 되잖아요. 네. 그 유출에 관여한 사람은 결국 그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은 조홍천 비서관하고 네. 박관천 경정을 그렇게 지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한 인간 쓰레기는 결국 이 두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 두 사람만
거의 뭐 찍어내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검찰에 핀셋으로 그대로 찍어내죠. 그렇죠. 법원에 이제 넘겼는데 네. 그런데 조홍천 의원은 거기서 무혐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오늘날 또 조홍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만약 특검에서 저 정례 문건을 뭐 재수사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그 당시의 검찰 조사가 얼마나 허망한 조사였던가 하는 게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네.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총장,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수사 책임자가 그렇죠. 서울지검장이었던 중앙지검장이었죠. 김수남 네. 총장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필요하면 그 지금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특검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정윤의 문건 네, 자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네. 우리 언론을 찾아보니까 사실 놀라운 일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특혜 입학했던 내용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마 선수는 유일하게 이화여대 네.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네. 그때도 약간의 의혹 제기만 있었고 그냥 뭐 사라졌는데 그때 제대로 팠다면 농단을 밝혔고 추가로 이뤄지는 농단은 막았다면 대통령한테 이 탄핵까지 이 국면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차단이 됐고 대통령이 국민한테 정말 크게 사죄하는 선에서 끝났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김철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은 시종 맹세코 최순실을 모른다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관된 지술인데, 자, 이렇게 되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왜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저기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특별검사가 15가지 조항이 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부분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김기춘 실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직을 한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장과 민정수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국정조사에도 정정당당히 나와야 되고요. 그 특검 조사도 정확히 받아야 되고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요? 네. 자, 핵심 증인들이 지금 다 빠져버리는 7일 청문회. 이러다가 최순실 청문회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맹탕 국정조사 보려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